만약에 푸틴이 전술핵 작은 거라도 쏘게 되면 주식시장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부분은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 봅시다. 전술핵이랑 전략핵이랑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데 일단 전술핵이 작은 거, 전략핵이 큰 거, 뭐 그런 얘기는 하잖아. 핵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데, 핵폭탄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거 생각하잖아. 그 소위 말하는 그 나가사키. 이거 생각하죠. 그 다음에 또 어디냐? 그 나가사키랑 또 어디 터졌냐?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터진 핵을 생각을 하는데, 이 핵이 아니야. 지금 저 핵이 아니야, 지금. 저는 계속 이제 핵이 하나의 그냥 그 리스크라고 놓고 봤을 때, 리스크는 점증하잖아요. 근데 이 1단계 기준에서는 지금 1단계 기준이 이거지. 우리가 핵을 쏠 수 있다. 핵 경고. 그리고 2단계 기준에서는 여기서 그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작은 핵. 근데 아마 요것만 나와도 어디가 당장 움직일 수 있냐? 미국이 움직일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처음에 전쟁 나기 직전에 바이든이 전쟁 날 수 있다, 전쟁 난다, 몇 월 며칠에 침공할 거다, 이런 얘기 했던 이유 자체도 딱 그거였잖아요. 우리는 너네를 그 도청하고 있다, 감청하고 있다, 정보가 있다, 그러니까 침공하지 마라 라는 구두 경고였는데, 쌩까 이러고는 들어간 게 지금 그게 2월이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졌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요 상황에서 지금 작은 핵이 터진다라고 했을 때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거죠. 말 그대로 이거잖아. 러시아가 핵을 쏘자마자 미국이 바로 이제 군대가 출동한다. 그럼 이것에 대한 리스크는 있냐 없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좀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래서 미국이 출동하면은 요거지, 3차 대전. 근데 이게 출동하기 애매한 게, 미국이랑 우크라이나랑 우방국, 동맹국 이런 걸로 뭐 계약이 돼 있냐 그러면 안 돼 있어. 안 돼 있잖아. 약간 러시아 역시도 요거를 나토 지역에 터트리면은 미국한테 명분을 주는 겁니다. 나토 지역에 터트리면. 왜냐면 여기는 계약이 돼 있거든. 여기는 본인들끼리 우리가 그 협의를 해놨잖아. 야, 한 놈 때리면 우리 다 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폴란드를 때린다든지 아니면 뭐 독일을 때린다든지 이러면은 미국 당장 가도 명분이 있어, 명분. 근데 우크라를 했을 때 명분이 있냐라는 거죠. 핵이니까 미국이 출동한다. 핵이니까 미국이 출동한다? 이 부분에 지금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과연 갈 수 있을까? 미국이?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그럼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 국민들의 정서, 미국 국민들의 감정이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간다 그러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미 한 번 쏜 거. 근데 안 가면은, 야, 핵을 쐈는데도 미국이 안 간 애가 되잖아. 미국도 외통수거든. 미국도. 욕지 말고 트리니티 핵실험처럼 간접적 바다 테러한다면? 그러니까 그 바다 테러 썰이 지금 이거죠. 우크라이나가 될 거냐 아니면은 흑해 상공에 터트릴 거냐. 리스크는 점증한다 그랬는데, 흑해 상공에,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보면은 얘가 지금 이쪽으로 쏘잖아. 공해상으로 쏘는 이거 뭡니까? 우리 쏠 수 있어. 우리 이 정도 기술 있어. 언제든지 우리는 쏠 만큼 이게 준비되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거잖아요. 하나의 무력 시위. 근데 요렇게 되는 부분에서 지금 러시아가 핵카드를 꺼내는 이유는 그만큼 러시아가 핀치에 몰려있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는 러시아가 지금 뭐 할 수 있는 행동도, 그래 직접 때리면은, 만약에 나토를 때려, 3차 대전 아니지, 나토를 때리면은 미국은 정당하게 들어갑니다. 러시아의 선택지는 이게 다야. 우크라이나냐 아니면 흑해 상공에서의 무력 시위냐. 왜냐면 이게 핵이라는 건 터지자마자 방사능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방사성 원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바로 IAEA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바로 이게 확인이 가능해요. 우주에서 봐도 방사능이 나오잖아. 원소가 바로 나온단 말이야. 위성에서 바로 저 새끼들 진짜 핵 쐈다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보면은 무력 시위만 하더라도 확인은 되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카드로서 건들지 마라. 우크라이나랑 우리랑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너네가 설치냐라고 하면은, 러시아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한 게 그거잖아. 왜 우크라이나랑 우리랑 하고 있는데 너네가 지금 뒤에서 왜 우크라이나를 더 부추기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벼랑 끝에서 지금 계속해서 배팅을 하는 거고요. 이 반대편에 있는 게 우크라이나냐 아니면 지금 러시아가 상대를 하는 게 미국이냐라는 부분인데, 우크라이나는 이미 키이우라고 하는 수도에,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이런 것도 약물도 보내줬다는데, 요오드 약물, 진짜 방사능이 퍼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약물 같은 걸 주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지금 러시아가 지고 있는 거 혹은 밀리고 있는 건 팩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오는 거나 아니면은 뭐 서방세계 쪽이긴 한데, 얘기가 나오는 게, 최초에 러시아가 침공했던 루안스크, 그 다음에 도네츠크, 이쪽 기준에서도
우크라이나 군이 실질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왜 이게 러사가 돼 있냐? 전술핵이라도 쏘게 되면 9.11 테러 때처럼 주가가 확 빠질까? 아무래도 핵이라 그러면 빠지겠죠. 왜냐면 핵은 미국이 나서든 안 나서든 이거는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핵이 실제로 사용된 적이 언젠데 이때잖아. 핵이 실제로 사용되는 건 이게 끝이잖아. 역사상으로는 뭐 중간중간에 분명히 뭐 전술핵이 터졌을 수는 있는데 일단 우리가 역사상 기록에서는 1945년이 마지막이죠. 그럼 지금 몇 년 만이 70년 만이 70년 만. 전쟁의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된다 그러면 이건 역사가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혹은 서방세계 혹은 미국이 되죠 이게. 그리고 이게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흑해 상공이 터졌는데 미국이나 아니면은 유럽 쪽에서 이거를 이제 좌시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군이 투입되는 사태까지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는 나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전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은 이거는 분명히 걱정은 되는 거죠. 핵을 쓰면 본인들도 핵으로 쳐맞을 수 있다는 명분을 주는 거다. 그거 맞죠? 그래서 저는 핵 위협은 러시아가 선택하는 순간 저는 그 생각은 해요. 러시아가 진짜 이거 패배 선언을 핵으로 하는 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지금 푸틴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각한 대로 끌고 가지 못했을 때는 패배냐 승리냐인데 지금 러시아가 상정하고 있는 승리의 조건은 이거죠. 도네츠크, 루안스크, 그리고는 그 외에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요 지역을 병합하는 게 본인들의 승리 조건이라고 내세웠잖아. 이 지역 건들지 마라. 투표가 뭐 정당하든 아니든 간에 우리는 투표를 했고 그러면서 이 지역에 대해 가지고 지역을 병합하겠다라는 게 지금 소위 말하는 러시아의 승리 방정식입니다. 승리 요건이에요, 이거는. 근데 지금 이거를 요 지역의 그러니까 승리 조건 외에 그 어떻게 보면은 조건으로서 군을 뺀다. 혹은 우크라이나랑 손을 잡는다. 그러면 패배 선언이지. 근데 패배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공식 아니야? 공식은 이거잖아. 공식적으로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 내에서 푸틴이 지금 뿌려놓은 혹은 푸틴이 지금 갖고 있는 권력, 돈, 이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런 관점으로 놓고 보시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핵이라는 거는 요것에 대한 하나의 카드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박살이 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박살나 솔직히 뭐 독재자의 머리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골로 갈 바에는 그냥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라는 게 인간의 심리가 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자의 끝 마지막 카드가 핵이라 그러면은 안 누를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전문가들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승리도 패배도 아닌 애매한 무엇 ing 그러니까 라이크어 휴전 혹은 게릴라전 요런 얘기하는 거지. 근데 지금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요렇게 되려면은 양쪽이 대치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대치 상황이 되던가 아니면 우리가 그 6.25 때의 뭐 아픈 역사긴 한데 6.25를 다시 한번 돌려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우리나라가 대충 요렇게 돼가지고 우리나라 쭉 밀렸죠. 낙동강 방어선. 우리나라의 6.25의 첫 번째 그 습격에 의한 우리나라의 전선이었고 이 낙동강 방어전을 하고 난 뒤에 누가 나옵니까? 야 포항이 너무 위에 있다. 요쪽으로 우리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나오면서 요렇게 전선이 만들어지고 요렇게 전선이 만들어지니까 그때부터 밀고 올라가죠. 그리고는 요렇게 갔잖아. 다 밀렸었잖아. 근데 다 밀리고 난뒤 자 여기서 다시 어떻게 됐어요? 중공군 말 그대로 추가적으로 투입이 있었지. 그러고는 여기에서 교전이 계속해서 발생했죠. 중공군이 밀고 내려오고 북한군이 여기서 밀고 내려오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미군의 지원을 받아서 그러면서 라인이 만들어지고 휴전 협상이 되기 직전까지도 고지전이 발생했잖아. 지금 러시아가 안 되는 게 뭐야? 이게 안 되잖아. 러시아가 이게 안 되잖아. 우크라이나 내부만 놓고 봤을 때도 요 국면이 현재 우크라이나 군대 러시아군의 상황이다라고 놓고 봤을 때 그러면 다음 단계는 이거여야 된단 말이지. 6.25 기준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병력이 없으면은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도루묵이 되고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러시아 내부든 러시아 외부든 푸틴이 책임을 져야지.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저는 대치 상황 유지가 안 된다 그러면은 전문가들은 이 얘기를 하거든요. 대치 상황으로 갈 거다. 근데 지금 러시아가 대치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자원이 없잖아. 그러니까 설마 하는 핵 위협, 핵 공포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핵이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지원국들에 대한 시위 같다. 맞죠?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밀어 올릴 수 있는 이게 뭐 우리나라 그림이니까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한데 밀어 올리는 이 방법은 이 힘은 뭐예요? 미국이잖아. 이 밀어 올리는 힘이 미국이잖아 지금. 우리 때는 유엔이었고. 근데 러시아는 뒤에서 밀어주는 중공군과 같은 동맹국이 없지. 인도도 쌩깠고 중국도 쌩깠고 북한은 북한? 지금 러시아 쪽에 아무도 없잖아요. 러시아 쪽에. 아 북한도 쌩깠어?
레알? 북한 소식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인도랑 중국은 확실히 센 같죠. 전쟁은 좀 대화를 해야. 근데 지금 대화를 하려면은 둘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싸움 혹은 힘싸움 혹은 부부싸움을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제가 결혼을 해본 적은 없지만 여자친구랑 싸운다고 하자. 결혼해본 적은 없지만 자 봅시다. 둘이 싸워. 그러면 이렇게 서로 논리가 있을 거야. 막 논리가 있을 때도 딱 그 마지막에 그 하나의 절대로 뱉으면 안 되는 혹은 그 딱 그 마지막 그 한 가지가 있잖아. 마지막 한 가지. 요게 나오면 안 되거든. 혹은 요게 나온다고 했을 때도 안 헤어진다라는 혹은 제가 나를 붙잡을 거라는 그 마지막 믿음이 있어야 이걸 이렇게 툭 집어 던졌을 때 무릎 꿇는 거지. 내가 그래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다가 돼야 돼. 헤어져! 이러면 아야 왜 그래 잘못했어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마지막 카드가 뭐가 됐냐 마지막 카드가 이 뒤에 있는 그 약간 그 무시무시한 장인어른이 있잖아 그지 않아? 그래서 요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지금 전황을 주도했고요. 실제로 시간이 지나니까 러시아는 뭐 규제를 받고 반도체 수입이 안 되고 신규 무기를 못 만들고 공장을 못 돌리고 돈줄도 막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솔직히 노드스트림이 누가 터뜨렸는지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러시아는 미래도 어떻게 보면 좀 저당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러시아를 자꾸 핀치로 몰고 있고 추가적인 뭐 전력이나 추가적인 뭔가 새로 뭔가가 러시아 쪽에서는 안 나오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쏠리는 쪽은 이쪽이고 이게 러시아의 패배로 혹은 푸틴이 본인이 구상했던 것에 원래는 도네츠크 루안츠크를 먹는 거였는데 여기를 지원한다라는 의미로 지원한다라는 이유로 들어갔는데 이것까지도 뺏긴다 걱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트윗 쓴 게 저는 좀 어떻게 보면은 큰 그림에서 어떻게 보면 맞는 소리는 아닌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진짜 큰 그림을 보긴 보는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게 도네츠크 루안스크가 우크라이나로 다시 밀려 들어가던가 아니면은 뭐 이 동네는 잘 모르겠어. 왜냐면 여기는 원래부터 내전 중이었기 때문에 원래부터 우크라이나가 뭐 도네츠크나 루안스크에 있는 그 소위 말하는 그 안에 있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테러 분자. 그러니까 도네츠크나 루안스크에 있는 그 친러 세력에 대한 얘네들은 그 전부터 공화국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동네에 대한 테러를 하던 우크라이나인들을 정규군 편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테러라고 했거든. 테러라고 정의한 이 사람들을 정규군으로 편입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여기는 나중에도 회복이 안 돼. 여기는. 그리고는 이거를 빌미로 들어가지고 푸틴이 이렇게 밀고 들어온 거잖아. 우리 러시아 민족을 테러한 그 집단을 우크라이나 정부는 정규군으로 받아줬다. 야 이거는 우리 같은 러시아계로서 참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핑계로 들어온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은 완전히 전쟁 전부터도 러시아 성향이 매우 강했던 부분이니까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치고 들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이 부분은 일론 머스크가 안 건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협의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무엇을 그었느냐? 이미 푸틴이 2014년에 여기는 먹었잖아. 크림반도 혹은 크림반도라고 부르는 여기를 먹었잖아. 여기까지는 머스크가 잘랐지. 왜냐면 우크라이나의 지금 어떻게 보면 명분이나 우크라이나가 바라보는 것은 이거죠. 여기도 회복하고 여기까지 회복하겠다라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 내부의 민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야 여기까지 너고 가면은 너무 길어져. 여기까지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하고 이쪽에 선 그어줬거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어준 건 아닌데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지. 그럼 푸틴 입장에서는 이 크림반도라고 부르는 여기를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한 여기를 최초로 들어간 이유가 이거잖아요. 부동항. 실제로 지금 러시아는 여기 말고는 부동항이 없지. 블라디보스톡은 뭐 러시아라고 보기에는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뭐 역사상으로 보면 일본으로 뭐 예를 들 수 있으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부산을 먹은 지 한 5년 됐어. 그럼 당연히 찾아야지. 부산 사람들을 빡쳐하지 마세요. 제가 부산 사람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찾아야 된다고는 하지만 이게 지금 서방 세계에서 보기에는 너네가 여기까지 이렇게 먹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크림반도를 되찾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부담이 커 라고 이야기를 조금 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로 보면은 그쵸 소련 시절에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크림반도를 뚝 떼서 넘겨준 게 맞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진짜로 이제 이게 되게 오래된 해묵은 그 감정이긴 해요. 왜냐면은 한국 기준으로 예를 들어 봅시다.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감정이 안 좋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어디 살고 있습니까? 만주에 살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땅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뭐 조선, 고려, 뭐 통일신라, 뭐 발해는 있었으니까 고려시대 이후로 놓고 봤을 때 발해가 멸망한 이후로 놓고 봤을 때
한민족이 이 땅을 지배한 적이 없어. 한민족이 이 땅을 지배한 적은 없어. 근데 생각해봅시다. 이 사람들의 언어의 유사성은 한국이죠. 근데 문화의 유사성은 한국도 유사하고 중국도 유사합니다. 근데 이 부분의 영토는 계속해서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민족이라고 불렀던, 뭐 금나라라고 불렀던, 혹은 뭐 청나라라고 불렀던, 북방민족이라고 불렀던, 혹은 지금의 중국이라고 부르는 이쪽에도 오랫동안 예속되어 있었잖아.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여기를 한국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죠, 우리는 그냥 뭐 그지 뭐 국경선 끄였고 북한 위에 있는 거니까 크게 이거를 뭐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할 수 있는데 언어 문제가 되게 심각하거든요. 특히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하게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 아프리카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같은 국가로 이렇게 선은 국경은 그어져 있는데 정부는 하나의 정부인데 언어가 다르잖아. 그 언어가 다른 걸로 계속 내전이 발생하고 있죠. 그럼 언어가 같으면은 이거는 소속감은 이쪽, 그치, 같은 문화고 언어가 비슷하면 같은 문화를 공유하게 돼.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2차 대전 이후에 선을 이렇게 영국 애들이나 프랑스 애들이 그어버렸기 때문에 문화도 안 섞여 있어.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겁나 싸우는 거지. 이게 도대체 이런 것을 누가 정해줄 수 있냐라는 거지. 국제법에 이런 거 없어. 통념적으로 무슨 통념이야? 그럼 이 관점에서 크림반도라는 게 여기 안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도네츠크, 루안스크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러시아를 모국, 조국 혹은 부모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역사나 전통이나 문화나 이런 걸 따졌을 때 크림반도가 진짜 우크라이나 땅이냐 진짜 러시아 땅이냐를 누가 이거를 명명할 수 있냐라는 거지. 이게 문제예요. 역사가 오랫동안 얽혀있는 부분도 있고, 우크라이나는 한동안 그 뭐 대학살 아니면은 대기근 뭐 이런 것도 역사가 있긴 하지만 러시아랑 오랫동안 엮여있던 것도 맞긴 맞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나 그리고는 지금 정치권에 있는 그 지도자들도 정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로 이게 하나하나의 사건이 만들어지고 그게 쌓이면서 역사가 되어가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필요한 거는 협상이죠. 근데 우크라이나는 이거 우리 땅이다. 러시아는 뭔 개소리냐, 우리 땅이다, 이미 편입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관점은 다 다를 수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집어던진 화두도,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집어던진 화두도 뭐냐 그러면 비난을 엄청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협상의 안건으로 이것까지 끌고 들어가면 전쟁 안 끝난다라는 거를 일론 머스크가 살짝 좀 집어 던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러시아의 핵을 우리가 실제로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지. 진짜로 푸틴이 밀리니까, 푸틴한테 해법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내가 푸틴의 입장이 됐다고 생각해도 푸틴이 지금 협상 카드로 꺼낼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시간이 더 가면은 진짜 러시아군이 더 밀릴 것 같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진짜 핵 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뭐 이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다. 해결책은 하나지. 푸틴이 핵미사일 버튼을 누르기 전에 사라져야지. 잠깐만. 제가 홍차는 안 좋아하니까, 네. 차는 저는 항상 이렇게 판매되는 차만 마십니다. 예. 물도 파는 것만 먹을 거예요. 네. 갑자기 제가 무서운 말을 한 것 같네. 파는 음료수 넣을 수 있다. 아니야. 어쨌든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우리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핵 쏘면은 많이 출렁일 거예요. 네. 뭐 원초 질문이 이거잖아. 핵 쏘면은 주식시장 나락가냐? 나락갔다가 회복되겠지. 왜? 쏘는 순간 지금 미국의 기술이나 아니면은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대응, 미국이 이미 뭐 도청이 됐든 감청이 됐든 아니면은 뭐 여러가지 정보 루트가 됐든 간에 알고 있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은, 얘들이 만약에 핵을 쏜다 그러면은 분명히 방사능 오염은 될 거고 그 동네가 큰 피해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미국도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분명히 본인들이 가동할 수 있는 카드가 많습니다, 미국이.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쭉 밀렸다가도 올라올 거예요. 왜? 이게 미국 본토를 때리는 게 아니고요, 하다못해 유럽 본토를 때리는 게, 그러니까 유럽 본토를 때리면 문제가 되겠지만 유럽 본토를 때리는 게 아니겠지. 왜? 그럼 100% 미국한테 들어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푸틴이 쏘더라도 흑해옥은 우크라이나밖에 못 쏴. 왜?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에 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영해 침공, 영토 침공, 실제로 전쟁이니까.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게 터진다, 미국이 시간은 걸리겠지만 참전 혹은 핵을 방어하기 위한 핵 억지령은 가동을 할 거예요. 그 추가적인 핵을 미사일 쏠 거면 그 요격은 하겠지. 푸틴이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지금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이 실제로 러시아를 때리면 3차 대전인데, 러시아가 지금 러시아를 누가 때린다 그래서 대신 화를 내줄 사람도 없고요. 뭐 중국이 화를 낼 수는 있겠지. 근데 오히려 중국은 와, 미국 지금 진짜 때리네 이러고는 중국도 몸살릴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으로 미국이랑 적대해가지고 힘 대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국가가 없잖아. 푸틴도 선택이 매우 제한적일 거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한 방에 해결되는 거는 진짜 푸틴이
그래서 해결책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도 오래 갈 거라고 보겠죠. 근데 전문가들이 보는 것보다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힘을 너무 잘 내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눈 가리고 아웅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나. 뭐 그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지금 전쟁이 시장을 이게 전쟁 때문 아니에요. 전쟁이 시장을 계속 흔들고 있냐? 흔든다기보다는 큰 악재로 남아있는 거고요. 전쟁이 끝난다라는 카드가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혹자는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던데 러시아의 승전이 호재다. 러시아의 승전이 호재다? 우크라이나의 승전은 호재가 아니란 소리잖아. 그잖아. 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느냐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좀 고민을 해봐야지.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게 불확실성은 계속 또 키우는 거고요. 이게 우리는 멀리 있고 우리나라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불편하지만 되게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본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핵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우크라이나의 승전 때문이다. 러시아가 이긴다고 다 뺏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거는 장기전으로 이어진다라는 거고 그거는 언제든지 러시아가 핵을 쏠 수도 있다라는 공포로 연결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지금 신경 쓰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걸 아주 심각한 위기나 심각한 뭐 그런 걸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데 그런 것들이 상방은 막는 요건이 되겠죠. 그런 부분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보기 좀 잘라놓고요. 러시아 핵 얘기가 가볍게 들리진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하고 적당한 선에서 협상은 안 되나요? 그러시는데 협상을 말하기가 어려운 게 둘 다 귀 막고 얘기 중이거든. 안 들려. 아, 나의 그 요구 조건은 이거다. 아니야. 나의 요구 조건 이건데. 아, 안 들어. 핵 쏜다. 쏴봐, 이 새끼야. 이게 지금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